오른쪽 살펴볼게요. 일단 접동세라는 것 자체가 한의 상징이다. 한의 상징. 어떠한 한의 상징?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이 시는 한이라는 우리 민족의 가장 보편적이며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를 주제로 하고 있다. 한에다가 동그라미. 한스러워요 이건데 주로 한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 이별이라든지 슬픔 때문에 생기고요. 보통의 또 이 한 정도 되려면 사람이 좀 죽어줘야 돼. 그래서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서부터 한이 생기더라. 한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의붓딸에 대한 계모의 학대, 그렇죠. 나쁜 년. 의붓딸, 얘가 주인공, 그리고 옆에다가 쫑쫑쫑쫑쫑쫑 해서 쓸 수 있죠. 얘가 우리 누나. 한을 지니고 죽은 혼이 접동세로 환생합니다. 아, 그러면 접동세는 한의 현신이구나. 설화의 모티브를 차용하여 소재와 정세면에서 우리 문학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and 어떻게? 형식에서도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에서 계승된 문학의 전통 뭔데요? 형식적인 거? 네. 민요적인 율격인 삼음보 율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빨간색으로 밑줄이죠. 시의 화자가 둘이에요. 시적 화자는 2, 3년에서는 접동세에 얽힌 누나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다가 4, 5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 3년은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라고 설명해주는 누군가. 4, 5년에서는 그렇게 한을 품고 죽은 누이의 동생 중 하나.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설워. 오 불설워. 뜻은 뭐예요? 오 서러워. 이런 뜻이고 서러워라고 하면서 감정,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동생들의 애틋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저승에 가지 못하고 접동사가 되어 떠도는 애절한 누나의 정과 슬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누나는 그렇게 죽으니 얼마나 속상했었을까 이해할 때. 여기까지 뭐 나쁘지는 않죠? 네,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살펴보면 되냐? 밑으로 내려올게요. 작품 해제라고 나와 있지. 전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볼게요. 글의 시는요, 자유시면서 서정시고요. 자유시란 얘기는 뭐예요? 행과 연의 배열이 자유롭습니다. 서정시는요,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는데 어떠한 정서를 풀어낼 것이다? 한의 정서를 풀어낼 것이다. 전통적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전통적이에요. 뭐가 전통적일까? 소재가 전통적이지. 정서가 전통적이지. 그리고 이 시의 운율도 전통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상적이다 라는 이야기는 슬프다는 얘기고요. 민요적이다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쓸까? 삼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향토적이에요. 뭐가? 소재도 향토적이고 그 다음에 배경도 진두강가라고 해서 시골이야. 접동세 설화고요. 설화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현실의 비극적인 삶, 뭔데? 계모의 시샘 때문에 죽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혈육의 정, 누이, 가, 동생들에 대한 어떻게 염려, 걱정. 나 이렇게 죽어도 동생들 잘 살 수 있을까? 아, 너무 슬픈데 우리 동생들 아직 다 어린데 안타까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다. 삼음보 7호절을 사용해서 민요적 율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음보 민요적.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납니다. 대꾸. 대꾸를 통해서 뭐 할 수가 있어요? 운율 형성할 수가 있지. 음성 상징어 사용하고 있어요. 뭐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 방언과 화름조 현상을 사용합니다. 화름조, 음절의 글자 수를 줄여서 부드럽게 발음을 표현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뭐 1년에 나와 있는 아우레비, 요 단어에 화름조 현상이 쓰여져 있다. 서북지방의 접동세 설화를 차용하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인 한을 표현하고 있다. 나쁘지 않네요. 밑으로 잠깐 내려올까? 소월이 오빠 됐고, 다음 반영론적 이점. 오케이, 얘는 조금 이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29페이지 왼쪽 밑에 나와 있는 접동세 설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죠?
네, 그 정도는 믿어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보러 이제 또 차분히 살펴보러 가야 되겠죠? 즐겁지 않아. 이 시는 너무 슬퍼. 모르세요, 접동사서. 아, 접동대 설화요? 그러면은 네, 한번 읽어보러 갑시다.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옛날 진두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10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진두강. 시간적 배경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공간적 배경은 좀 드러나 있다. 아, 설화의 특징이 배경으로 드러나는구나. 어서 오세요. 어느 날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계모를 드렸다. 계모가 포악하여 전처 소생의 자식들을 학대했다. 소녀가 나이가 들어 박천의 어느 도령과 혼약을 맺었는데 어머, 부자인 약혼자 집에서 소녀에게 많은 재물을 보내왔는데 이를 시기한 계모가 소녀를 장롱 속에 가두고 불을 질렀다. 그러자 재 속에서 한 마리 접동새가 나타났다. 이 접동새 그러면 누구예요? 누이의 화신. 한의 형상화. 접동새가 된 소녀는 잠시만요. 접동새가 된 소녀는 계모가 무서워 남들이 다 자는 야삼경에만 9동생이 자는 창가에 와서 슬피웁니다. 또 다른 2번, 다른 버전. 마지막 부분이 다른데 관가에서 전후사정을 알고 계모를 불태워 죽였다. 이런 건 좋아. 그 재 속에서 까마귀가 나왔는데 접동새는 계모의 화신이 까마귀를 피해 야삼경에만 와서 웁니다. 너무 슬프죠? 위로 올라올게요. 올라가기 전에 여기 체크. 아우레비, 아홉 오라비, 화름조 현상. 아우와 오레비의 합성어로 보는 경우도 있다. 네, 화름조 하나 요거 중요한 거니까 체크만 하고 가는 거죠, 뭐. 이제 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 끊읍시다. 접동, 아우레비 접동. 삼음보. 삼음보, 민요적 율격. 접동, 음성상징어, 의성어,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슬픔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왠지 접동 하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슬픈 거야. 그런 걸로 합시다. 접동 A, 아우레비 B, 접동 A, AAB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합니다. 의성어를 활용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AA, BA 구조 있어요? 있지.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얘네도 AA, BA 구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여기 요만큼 체크해놓고 운율 형성 요소가 같은 것 찾기.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아우레비, 아홉 오레비 여기에서는 남동생들 나타내고요. 그 다음 접동새의 울음소리로 해석하는데 접동새의 울음소리로 해석한다 여기 괄호 해놓고 요거 날려. 웬만해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대신에 반드시 하는 얘기 있죠? 아홉 오레비의 화름조 현상입니다. 접동새의 슬픈 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해야지. 왜 접동새의 슬픈 울음소리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을까?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거죠.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일단 끊어서 읽을까?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당에 와서 옵니다. 확실히 삼음보네.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 진두강의 강. 가람에다가 세모. 강이랑 가람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죠. 왜 그랬을까? 진두 강가에 살던 누나는 이러면 약간 뭔가 글자 수가 조금 부족해. 갖다 끼는 거지. 그래서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어휘에 의미 중복이 되는 어휘를 사용하여서
자연스럽게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이러한 얘기 해주면 되지.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 누나가 중심인물이죠.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년 옛날 우리나라의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이의 비극적 죽음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누이의 비극적 죽음을 나타낸 설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군지 몰라. 제3의 화자, 서술자에 의해서.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바로 방금 읽은 두 줄이 설화의 형식 구조입니다.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이의 죽음의 원인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지. 의붓어미 시샘. 바로 이게 누이의 죽음의 원인. 아무리 요약은 했지만 죽음의 원인마저 요약하지는 않았다. 라고 확인.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설워. 그러면 옆에다가 요렇게 체크를 한번 할까요? 3, 4연 요렇게 삿대질 해놓을 거예요. 왜? 3년이 제3의 화자라고 하면 4연에 나타나 있는 이 화자는 누이의 동생이거든. 누나라고 불러보랴. 저걸 보니까 누나라고 생각이 나는 거죠. 뭘 보니까? 접동세. 오 불설워 느낌표 꽝 느낌표 꽝. 그러면 요 정도면 영탄. 불설워 서러워라는 표현 평안도 방언이고요. 주관적 감정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누구의 주관적 감정을? 동생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게 서리법이에요. 누나라고 불러봐. 저거 보면은 누가 아무리 봐도 저거 우리 누나야. 불러도 될까? 누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불러도 되지.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또 중요 포인트죠. 지금까지 누나였었는데 어때? 누나였었는데 이제 누구 누나가 됐어? 우리 누나가 됐지.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개인적 대상이 보편적 대상. 니네 누나? 아니 우리 누나. 우리 누나. 그럼 나도 아는 누나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공감대를 확장해 줍니다. 즉 이렇게 공감대가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의 한이 우리 민족 전체의 한이 될 수가 있다. 우리 민족 전체의 한이. 김소월이면은 30년대 시 쓰던 오라버니인데요. 그러면 이 민족 전체의 한은 어떻게? 가족이 죽은 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한? 일제의 수탈에 의한 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 가능하다라고요. 일제의 수탈이라고 해석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그렇지. 문학은 어떻게 해요?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반영론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일제의 수탈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의붓어미는 어떻게 진짜 의붓어미일 수도 있지만 외놈일 수도 있는 거지. 9이나 남아되는 9 정도 되는 오랩 동생을 오라비 동생들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여기는 끊어 놓을게요.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군데군데에 전체적으로 7호조의 사문보 율격 잘 사용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옆에 뒤에 말이 빠져있죠. 무엇을? 계모를 피해. 계모를 피해서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슬픔의 이유는 첫 번째 1번 동생들 걱정. 야 죽어서도 저기 계모를 피해서 다녀야 한다니. 자신의
현재, 처지 때문에 슬피웁니다. 하지만 2번보다 1번이 훨씬 클 거예요. 이런 것들 괜찮을까? 애절한 혈육의 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뒤에 나와 있는 빈칸 얘는 그냥 같이 채워봅시다. 설화적 모티브 어허, 향토적 분위기 어허, 대상에 대한 그리움 그렇지. 대상 누구? 동생들 동생스. 전통적인 민요적 율격을 형성화하고 있다. 어허,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7호조 3문부.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허, 어디에? 오오불설워. 이 부분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괜찮아.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 누구요? 접동 있었었죠. 접동 아우레비 접동 해서 정서 어떤 애상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슬픔을 인고하며 격정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딱히 인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격정적인 것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X. 다음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해서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근데 여기 8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이 정도면 격정적이야 라고 보려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란 얘기인 거지. 그럼 세모 표시라고 해놓을까? 구체적인 지명 어디? 진두강.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괜찮아. 청각적 이미지, 접동,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괜찮죠. 밑에 여기 해설 보시면 이 시는 독백적 어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저기 어디가 있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뭐라고?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대시 같은 거 보면은 경어체 표현을 쓰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청자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라고 대부분 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디가 있냐? 요거는 학교쌤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오죠. 이 작품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시와 설화의 공간적 배경은 진두강가 괜찮죠? 시와 설화에 나타나는 감정, 뭔데? 둘 다 서러움, 동생에 대한 걱정, 한의 정서, 동일하다. 그렇죠? 시와 설화 모두 주인공의 계모와 시샘을 받고 있다. 시와 설화 모두 개인적인 대상이 보편적인 것으로 확대된다? 아니요. 시에서는 확대되는데 설화에서는 그렇진 않죠. 시와 설화에서는 각각 도령의 슬픔, 시에는 도령의 슬픔 없는데요. 설화에는 뭐 아홉도령의 슬픔 뭐 있을 수는 있지. 그래서 어쨌든 얘는 X, 확실히 X. 설화와 달리 이 시에서는 의성어, 접동세 소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쁘지가 않죠. 그러면 생각해야지. 왜 11번부터 16번 같은 이러한 문제를 해놨을까? 윗글 가는 접동세 시, 나 혹은 보기는 접동세 설화 15번 문제. 가와 보기를 읽고 알맞은 것으로 선택할 알맞지 않은 것은 1, 2, 3, 4,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각각 장르가 다른 두 개의 작품을 비교하세요 이거지. 설화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약 제시하고 있는 거는 몇 년이니? 이게 몇 년이었었지? 설화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었던 건 3년이었었죠? 독자들에게 설화의 내용을 환기시키기 위해 접동세 울음소리 1년에 처음부터 나와 있었죠? 니은. 9이나 되는 남동생을 죽어서도 잊지 못하고 있는 누이의 정은 맨 마지막 5연에 나타나 있었지.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문제 여러분들 우리 학교 기출문제라고 해놨는데 우리 학교는 아니죠. 네, 일단 잠시 정치